저는 일주일에 택배가 적어도 맞아요. 10번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5번 오는데. 그 쿠팡에서 시키는 게 정말 약간 개미지옥 같이 자꾸 뭐를 시켜요. 근데 다 필요해요, 보면은. 자, 네 분은 일주일에 몇 번 쓰십니까? 소영주 교수님? 기본적으로 한 뭐 5번 정도는 시키는 것 많이 같습니다. 쓰시는군요. 예. 태보수. 저는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20개까지? 먹는 거 위주로 많이 시키죠. 모든 걸 택배로 다 받기 때문에 저는. 그렇죠. 네. 저도 오프라인 매장 별로 그러니까요. 안 가고요. 근데 저는 어제 온 것만 3개인데요. 와이프한테 다 혼났습니다. 양파를 샀거든요. 양파를 왜 첫 번째 사셨어요? 양파가 왔는데 다 물러가지고 이런 걸 왜 사냐 시장 가서 사야지. 두 번째는 함박스테이크를 샀습니다. 그거 오케이인데. 우리 애들이 이거 먹을 나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왜 샀냐는 아니, 거죠. 그 나이 관계 없어. 그냥 무슨 관계 먹으면 되죠. 나이가 저는 애들 먹으러 스테이크 나이 전략이 양파는 있으니까.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건 혼나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먹으면 안 암호를 돼요. 샀는데 이게 작아서 못 쓰게 돼가지고 아, 그래요? 3개 어제 택배 자. 온 게 와이프한테 다 혼났어요. 세밀하지가 않으셨구나. 이렇게나 많이 우리가 택배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CJ 대한통운 주가 오르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했죠. 상승 흐름 너무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쓰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CJ 대한통운이 오른 것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게 아까도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쿠팡을 사셨다고요. 네. 그리고는 저희 김대중 교수님 혹시 어디서 구입을 하셨나요? 저는 그래서 다른 데를 못 쓰고 옥션만 쓰고 있습니다. 아, 옥션 옥션? 같은 데. 네. 그건 쿠팡. 예전에 쓰던 데라서. 저도 쿠팡이거든요. 쿠팡.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네. 뭐냐 그러면 대한통운이 오른 이유는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부분에서 육상 물류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뭐 삼성 SDS도 잠깐 언급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 플랫폼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전으로 돌아가면은 낙폭과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류 관련돼 가지고 곰곰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은 쿠팡이 하고 있는 그 시스템. 혹은 우리가 월마트가 하고 있는 시스템, 그리고는 우리가 아마존이 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셔야 돼요. 네. 진짜 공장에서부터 우리 집 앞까지 모든 물류를 외주사를 안 끼고 본인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CJ 대한통운과 같은 쿠팡 택배를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네. 로켓 배송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물건을 미리 사가지고 본인들 물류 창고에 재워놓은 상황에서 팔았다가 반송받고까지 한 시스템을 다 시스템에 체계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중간에서 물류만 하는 기업은 경쟁력을 점점 잃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오른 부분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금 물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혁명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AI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물류에 대해서 자동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서 뭐 대한통운 역시도 네이버랑 손을 잡고 그다음에는 다른 곳이랑 손을 잡은 상태에서 이게 엄청나게 큰 이제 물류센터를 만들었어요. 자동화 센터를 만들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은 쿠팡이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기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태의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관련주 지금 사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영주 교수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물류 관련주에서 앞서 말한 CJ 대한통운 같은 거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켓컬리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그 물류 시스템은 CJ 대한통운이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한 대로 중국의 직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에는 국내 물류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 바로 CJ 대한통운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국 제품은 저가 브랜드로 들어왔지만 이제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에 대한 직격적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CJ 대한통운입니다. 이 물류 자체를 독점하고 있는 CJ 대한통운이 있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현재 상장되지 않는 마켓컬리의 물류 유통도 바로 이 CJ 대한통운이 맡고 있기 네. 때문에 시장의 확장성은 널려 있기 때문에 CJ 대한통운의 현재 주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사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 네. 의견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류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3%밖에 안 되거든요. 통상 건설업체가 영업이익률이 낮다고 그러는데 5%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물류회사 같은 건 한계 효용의 법칙에 적용이 됩니다. 물류가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자동차 인력들을 계속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수익성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 수익이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알리에 대한 뭐 재료 부각으로 해서 최근 주가가 올라왔죠. 네. 지금 정도 선에서 적당하게 주가 제자리 잡기를 가져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사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물류 기업들이 최근에 좀 급등을 보였고 또 향후에도 사실 기대감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장렬 고수의 의견 먼저 보도록 하죠. 김장렬 고수는 ESR 캔달 스퀘어 리츠에 오히려 관심을 가져보자. 네. 이게 또 물류 관련된 그런 찾아보시면, 기업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짜입니다. 김대중 고수 경기가 살아야 물류도 산다. 소영주 고수는 이제 시작이다. 태보 고수 유통구조의 혁신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